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광복절 경축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한반도, 새로운 한반도, 그걸 위한 세 가지 목표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평화 경제 구축, 통일,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5일에 수석미 보좌관 회의 때도 했죠. 평화 경제만 이루어지면 일본은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 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은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이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 분위기가 지속됐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임으로써 가능했던 거고요. 김정은이가 트럼프만을 바라보고 비핵화 협상 이걸 해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에 대해서는 단거리 미사일 얼마나 쏴댔습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를 겨냥해서는 얼마나 핀잔을 줘왔습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말이죠. 그것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권정근이죠. 그 국장을 시켜서 우리 대통령을 모욕해댄 겁니다. 그 대통령이 자기가 참았으니까 이게 지속되는 겁니까? 문 대통령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위기죠.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라고 이러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거 성과랍니다.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러는데, 아니 천안함을 폭침시키는데 그럼 요동 안 쳐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연평도의 민간지역을 향해서 포를 퍼붓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듯이. 이건 억지 아닙니까? 서해에서 NLL 넘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함선에 대해서 포격을 가했던, 그래서 비롯됐던 연평해전, 그것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5.24 조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개성공단 가동 중단, 또 금강산 관광 중단, 이거 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북한 비위를 맞춰서 해야 됐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는요, 김정은에게 있습니다. 김정은이요, 만약에 개방 정책을 펴고 개혁 정책을 펴고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비핵화하고 미사일 개발하지 않고 이러면 다 해결된 문제인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전혀 변화할 생각이 없는데, 바뀔 생각이 없는데 대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 풀린다고요? 문 대통령 그런데요, 3차 미북 정상회담만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이 이야기해요. 그럼 1, 2차 때는 뭐 했습니까? 3차 때 꼭 그렇게 풀린다는 무슨 보장을 김정은이한테서 받았다는 겁니까? 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다.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그렇게 될 거랍니다. 누가 약속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보장받았는지. 그 다음에 남북관계가 이제 그렇게 되면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거다. 이게 참 이렇게 강조했는데 듣고 보면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네요. 이게요, 아마 제 생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앞으로 한 반세기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김정은이가 지금 35이니까 그 아버지만큼밖에 못 산다면 70살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35년. 그때까지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김정은 체제의 본질적인 모순, 본질적인 한계가 여기 있거든요. 뭐냐면 폭력을 내세운 공포, 폭력과 공포, 이거 아니고는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없거든요. 왜? 21세기에서도 가장 기형적인 왕조체제 아닙니까? 그런 폭정체제지요.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체제를 가지고 비핵화하고 같이 우리하고 협력해서 평화 경제를 구축해요? 어림없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왜 금방 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죠. 신뢰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임기 반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내년 총선만 한번 지나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그걸 보여줄 겁니다.
문 대통령의 그 황당한 청사진 이렇게 또 계속됩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 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꿈은 좋지요. 꿈은 아름답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서 그렇죠. 예? 북한 그 본질적인 체제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설령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된다 해도 그 양측의 차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스러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이념의 동지라 이거는요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죠. 북한 체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폭력과 공포로 유지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폭력과 공포가 거두어지면 당장 북한 주민들이 봉기해서 김정은을 추방하겠죠. 김정은이 그 운명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폭력, 공포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미국에서 뭐 반대급부를 엄청나게 경제적인 이익을 준다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북한을 도와주겠다 해도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게 북한 김정은의 현실입니다.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북한의 그 현실, 북한의 그 한계, 북한 체제의 그 본질, 김정은의 뭐 처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죠. 알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국민을 속이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에게 허황한 꿈을 자꾸 심어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임기 끝나면 그만이다. 그 생각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을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겠죠.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이 개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말이겠죠.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김정은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든 문 대통령이 그러는 것처럼 그냥 가만 보고만 있으면 그거는 대결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세력이 아니게 됩니까? 평화를 애호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까?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유엔 무대에서 북한 자꾸 저렇게 하면 제재를 계속해야 된다. 오히려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대결을 부추기는 그런 세력이 되겠네요. 참 말을 골라서 해도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하는지.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말을 했는데 아마 원고를 써준 사람들, 그 연설문을 써준 사람들의 인식이 또 의식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요. 광복절 경축사 아닙니까? 광복절 경축사면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국권을 회복한 날이죠. 국권을 회복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날이죠. 그러면 74번째가 아니라 71번째 광복절이고 71번째 건국절이죠. 근데 대통령은 그걸 싹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엄연한 사실을. 그리고 74주년 광복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그날이 우리가 국권을 회복한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미 군정이 그 이후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렸죠. 그리고 이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그 건국의 유공자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야기하는데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예 잊어버렸다는 투로. 아예 기억이 없다는 투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광복절이라면 당연히 건국에 공을 세운 분들, 건국을 이끈 분들,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걸 쏙 빠졌어요. 광복절인데 8.15인데 그분들에 대한 감사 싹 빠졌어요. 그분들에 대한 기억도 싹 지워졌어요. 이거 어쩌자고 이런 겁니까? 예? 문 대통령. 이거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신입니다. 앞으로 문 대통령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해 갈 것인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